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민선 7기 인천시는 2030 미래인천 6대 발전축의 하나로 항공 모빌리티 밸리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항공기 정비 MRO 육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사천에서는 항공 MRO 사업 지키기 대책위까지 구성하며 인천의 MRO 산업에 강하게 반기를 들고 있는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경남이 반대한다고 멈춰설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항공우주산업 IAI와 인천공항공사 등은 지난 5월 4일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보잉 777 항공기를 인천에서 개조해 다시 수출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 한 대 생산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2040년까지 매년 6대를 개조해 총 94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항공정비 MRO 산업 육성을 2030 핵심 정책 경제 분야에 포함시켰습니다. 2025년까지 인천광에 MRO 단지를 조성해 국내외 유망 MRO 기업을 유치하고 인재를 육성했다는 각오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리 IAI가 이제 들어와서 그 기체를 이제 완전히 개조하는 그런 항공 그 업체가 들어왔듯이 저는 그런 그 현상들에 관해서 많은 지금 타진이나 의사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고. 경남 사천은 인천시의 이런 MRO 육성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논리와 인천관공사의 MRO 사업 참여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는 겁니다. 박 시장은 경남의 반대로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MRO 관련해서는 경남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멈춰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들어봐도. 또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또 그 지방과 이렇게 또 불협화음을 일으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나 정치권과 함께 그러한 논의도 좀 잘 해가면서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인천공항 MRO 육성이 인천과 사천이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항공기 정비를 위해 부품 등이 필요한데 이를 사천에서 공급하면 윈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아닌 상생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맞짱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정말로 전문가들이 무엇이 사천과 인천과 대한민국을 위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길인가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한편 경남 사천에서는 인천공항공사의 MRO 산업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항공 MRO 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올해는 인천시의회가 개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신원우 의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소각장 신설 등 주요 현안들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은 인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회는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목표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 방문을 늘리고 인천고등법원 유치 등 31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에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입법 참여센터도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지방자치 새로운 집행을 여는 원년으로 삼아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이하고 분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독립기관으로서의 조직과 인력 확보는 물론이고 인천시의회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의회 구현과 전문 인력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현호 의장은 무엇보다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산적한 현안들도 매듭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소각장 신설을 두고 의원들 간 입장 차이가 큰데 환경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나 이해관계가 개입돼선 안 된다며 조만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용성을 높이는데 절대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원 간 토론을 통하거나 또 소통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 그런 자리를 마련할 것이고요.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에 대해선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GTX-D Y자 노선은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앞으로도 인천 지역 정치권과 공직자들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부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사업을 거론했죠. 서울시와 인천시가 합의하면 즉시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사업비와 운영비 분담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부권 교통 개선 대책입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의 직결 운행 사업은 지자체가 합의가 완료되는 즉시 국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항철도는 인천공항에서 청라와 계양을 지나 서울역까지 연결됩니다. 9호선은 강남과 여의도 등을 거쳐 개화까지 이어지는데 공항철도와 김포공항에서 만납니다. 현재는 갈아타지만 앞으로는 9호선이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00년 9월 당시 건교부가 기본 계획에 확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사업비와 운영비 분담입니다. 차량 구입비 556억 원과 운영비를 누가 분담할지를 두고 관계기관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비와 운영비 부분에서 국비는 물론 인천시의 분담을 요구합니다. 반면 국토부는 사업비의 일부를 인천시가 분담하되 운영비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인천시는 당초 사업비를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사업비로 지원하는 걸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9호선 직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9호선 직결은 저는 확고합니다. 우리가 대체 사업비를 지원해서라도 직결 비용을 일부 대겠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서울시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에 따라서 입각해서 저는 여지가 있으면 확실히 그 직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보를 할 생각입니다. 남은 쟁점은 운영비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9호선 직결로 연간 88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된다며 이용자 비율에 따라 운영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9호선 직결 구간 이용객의 75%가 인천 시민이고 서울 시민은 25%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을 잇따라 만난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견을 좁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점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비 문제까지 이제 서울시와 국토부 간에 좀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저 직결 사업비 40억 부분은 인천에서 전향적으로 내게 해서 20년 수건 사업인 9호선과 공항철도의 직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오는 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9호선 직결 관련 운영비 분담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신규 매립지 후보지를 찾기 위한 두 번째 공모를 진행 중이죠. 이번에도 지원한 곳이 없어 불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공동 대체 매립지에 참여할 뜻이 없다며 2026년에 매립지를 종료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 생활 쓰레기를 땅에 그대로 묻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수도권은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데 다만 환경부 장관이 1년 범위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시는 쓰레기 독립선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등과 지속적으로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첫 단계가 직매립 금지라는 겁니다. 경기도 좀 난색을 표현하고 그랬지만 하여튼 우리 시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계속 대화를 해서 거기서 합의를 봐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생활쓰레기는 뭐 2026년도 1월에서 또 안 들어가는 거고요. 인천시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이어 건설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처리 문제를 단계별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쯤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면 결국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갈 쓰레기가 없어 매립지는 종료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소각제만 이거를 이제 수도권 매립지로 안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소각제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 허용 방안을 완전히 완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용역이 들어가가지고 금년도 한 말 안에 소각제를 어떻게 얻다가 마음대로 활용할 건지가 환경부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올 한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인천시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재공모가 진행 중이지만 지원할 지자체는 없을 것이라며 이는 예상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는 이후에도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체 매립지인 에코랜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소각장을 적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소각장 건립에 5년에서 6년이 걸리는데 행정 절차에만 4년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각장 부지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났다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중구 송악동에는 옛 시장 관사인 한옥 건물이 있습니다. 지난 1966년부터 17명의 인천시장이 관사로 사동했고요. 지난 2001년부터 인천역사자료관으로 쓰였는데요. 인천시가 직할시로 습격된 지 40년 만에 이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1년 7월 인천 직할시청이란 현판이 내걸립니다. 인천이 경기도로 분리돼 직할시로 승격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인천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고 고적대를 선두로 시민들이 참가한 시가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인천 독립 40년의 역사를 뒤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인천시장 옛 관사에 마련됐습니다. 인천시장 옛 관사가 인천 시민의 집이란 새 이름으로 40년 만에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된 겁니다. 인천 시민의 집은 지난 1966년부터 17명의 인천시장 관사로 사용됐고 지난 2001년부터 2020년까지는 인천 역사자료관으로 활용됐습니다. 인천시는 관사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3년 동안 정밀 진단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고 인천 독립 40년 만에 시민들이 직접 지은 새 이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차츰차츰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개항장이 가진 보물들이 하나 이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겁니다. 정말 시민과 밀착돼서 시민들이 힐링하고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명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 집무실로 사용되던 공간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 예술 관련 도서를 즐길 수 있는 역사 북심터로 조성됐습니다. 좁은 복도는 개항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인천 역사 타임라인 전시로 꾸며졌고 다이닝룸으로 사용되던 공간은 디지털 갤러리로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경비동은 역사 전망대로 조성돼 인천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100년 넘게 잘 보존되어 있는 야외 정원은 재물포 정원이란 이름으로 독특한 조경과 스토리텔링 나무열전 산책로로 조성됐습니다. 시장 관사로 쓰였던 곳이어서 평소에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고 잘 이렇게 친근하지 않은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행사에 와서 되게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도 인천시가 시민들과 더 소통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인천 시민의 집.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개항장을 상징하는 복합 역사문화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동구 송현동과 송림동 일대는 지난해 인천 지역 최초로 인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허브 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약 5천 곳의 소공인들이 함께 사용할 장비와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신제품 개발과 운영비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선반에 올려진 자동차 부품. 3D 스캐너가 꼼꼼히 형태를 읽어내 컴퓨터로 전송합니다. 부품 정보는 바로 옆에 있는 3D 프린터로 전해지고 새 부품을 만들어냅니다. 단종돼 도면이 없는 부품도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데 수리가 불가능했던 제품들도 이 같은 방식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트 등을 이용하여 우리 중소기업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시제품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측 가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몰딩을 쉽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완성된 제품을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불량은 없는지 또 가공은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고 성적서까지 출력합니다. 1회 측정하는데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들지만 여기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에서 누구나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샘플이라든가 특수한 그런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비용을 많이 청구되지 않아도 저희가 창조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동구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장비와 공간을 공유하고 융합하는 공동 기반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 산업용품 유통센터 일대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하는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됐고 지원 사업이 1년 만에 개소한 겁니다. 분야에서 흩어져 있던 분들이 실제로 이곳에 모여서 기술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사업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이렇게 잘 융합하는 거, 이게 이제 이곳을 만든 저는 가장 근본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융합이 일어나고 이렇게 발전해가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동 기반시설에는 가공실과 정밀 측정실 등을 조성해 소공인들의 생산과 개발을 지원합니다. 또 교육장과 회의실 등을 활용해 품질 관리와 판로 개척 등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관련 장비가 없어 타 지역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도 덜게 됐습니다. 동구에서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송도로 가서 송도 테크노파크라든가 송도의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이용을 했어야 됐고, 또 거리도 멀고 또 거기에는 소공인을 위한 것보다 중소기업인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는 바로 소공인을 위한 그런 집적시설로. 송현동과 송림동 일대는 인천 지역 최초로 인천 소재부품 장비산업 허브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엔 4,880여 곳의 소공인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인천의 뿌리산업을 지탱해온 이곳이 인천 지역 소재부품 장비산업을 이끌 혁신성장의 기반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시민들의 청원과 신고, 호소를 귀담아 듣고 관계기관의 입장을 확인하는 청신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라 의료복합단지 관련 이슈를 짚어봅니다. 최근 사업자 선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그만큼 논란도 많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시민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청라 의료복합단지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명단 공개와 심사 과정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간 수가 3,600건을 넘었는데요. 이 청원에선 최근 인천시의원의 발언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정 컨소시엄에게 유리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다며 청라 주민들은 진노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청라 의료복합단지는 인천의 100년을 바라볼 사업이라며 이 공정한 경쟁으로 최고의 컨소시엄이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자 선정을 두고 왜 논란이 일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설 곳은 서구 청라동 일대입니다. 2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함께 의료 바이오 관련 주요 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만 2조에서 3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주요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금융사, 대학 등이 손을 잡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공모에 뛰어든 컨소시엄은 모두 5곳입니다. 차병원을 중심으로 한 메리츠화재 컨소시엄과 서울 아산병원과 KTNG, 하나은행 컨소시엄, 인하대 국제병원 컨소시엄,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중심의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 그리고 세명 기독병원 중심의 한성재단 컨소시엄입니다. 이 사업자 선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우선 인천 공공의료 포럼은 담배 제조회사인 KTNG 컨소시엄 참여를 문제 삼았습니다. 담배 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계획에 참여해선 안 된다며 컨소시엄 참여 철회를 요구한 건데
이에 대해 KT엔진은 해당 컨소시엄 투자는 부동산과 관련한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의원의 발언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부 시의원이 특정 컨소시엄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논란이 시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고 사업자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공모 과정을 공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심사 과정과 심사 결과도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표출하는 차원에서 인천은 소통이 가득 시민청원에 청원을 올렸는데 43시간 만에 공감수 3,000건을 달성을 했거든요. 이것은 주민들이 이 청라 의료복합타운 사업에 굉장히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8일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제안서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평가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경제청은 평가 당일에 인천경제청이 마련한 평가위원 인력풀에서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직접 추첨해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가를 진행한 뒤에는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신호는 주황색입니다. 이 청라 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인데요. 경제청은 공모 지침서를 근거로 평가를 공정하게 추진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평가위원회 공개와 심사 과정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신호의 이정희입니다. 남동유수지는 인천의 대표적인 저세 서식지 중 한 곳입니다. 인천시는 이곳에 인공섬을 만들어 저세의 개체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내린 비에 100마리가 넘는 새끼 저어새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돌섬 위에 새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새끼를 품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강화도와 함께 인천의 대표적인 저어새 서식지로 꼽히는 남동 유수지입니다. 세계적 희귀종인 저어새는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습니다. 남동 유수지는 저어새의 번식 과정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장소입니다. 여기는 잘 보시다시피 다 보이잖아요. 알도 보여요. 개체수가 몇 마리가 왔는지, 몇 마리 알을 품고 있는지, 새끼가 몇 마리 나오는지를 이렇게 수시로 판단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 이곳에서 어린 저어새들이 수장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인천에 내린 비로 유수지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날지 못하는 새끼 저어새가 차마 비를 피하지 못한 겁니다. 5월에도 갑자기 내린 비에 수십 마리가 목숨을 잃었는데 올해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당시 찍은 사진을 보면 새끼를 품은 어미새 바로 밑까지 물이 차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 비가 계속 왔어요. 그날 일요일인데 그래가지고 계속 와서 내가 저녁 때까지 계속 늦게까지 보고 있었는데 막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튿날 나오니까 밤에 잠겨가지고 그냥 다 사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그냥 멍청하게 서 있고. 1차 때는 한 90여 마리, 또 이번에 2차 때는 아까 내가 80마리 정도 카페. 저어새는 매년 3월쯤 우리나라로 날아옵니다. 주 번식지는 4, 5월이지만 7월까지도 새끼를 낳아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 다가오는 장마로 또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상황. 남동구는 이에 대해 남동유수지는 방제 목적으로 운영돼 기준 수위인 0.4m를 넘어야 펌프를 가동할 수 있다며 아직은 기준 수위를 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수위를 낮추기 위해선 유수지 아래 준설토 정비 공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당장 공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남동 유수지에 생긴 저어새 둥지는 210개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저어새가 번식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수장 위협에 서식지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최근 서구의 한 LH 아파트에 방화구역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LH는 건설사와 함께 전수조사를 벌이고 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수 작업에도 문제가 있어 점검구가 낙하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의 한 LH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원기 씨. 김 씨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깜짝 놀랐습니다. 복도 천장에 설치된 점검구가 통째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무게가 꽤 나가는 점검구가 낙하한 건데 하마터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엄청 놀랐죠. 이게 만약에 사람 머리 위로 제가 들어갈 때 떨어졌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상당히 놀래갖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 말씀을 드리고 공사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좀 화가 나죠. 이게 생명에 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니까. 이 아파트는 얼마 전 방화구역이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에 대비해 내화 구조의 바닥과 벽 등 방화구역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어긴 겁니다. 주민들은 부실 시공이라며 LH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고 이후 LH와 건설사는 전수조사를 벌이고 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보수 작업을 마친 일부 세대에서 낙하 사고가 잇따르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낙하 사고는 3건으로 피해가 더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주민들은 우선 보수 공사를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일정들을 빨리 맞추기 위해서 좀 졸속 시공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점검구가 이제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점검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실 시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해줄지 두 개 기관하고 이제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LH는 점검구 낙하 사고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고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와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3일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방화구역 부실 시공에 이어 보수 작업마저 문제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난 2018년 전라남도 해남군이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6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인천도 강화군과 옹진군 등의 13,000여 곳의 농어가가 있죠. 인천에서도 농어민 수당 지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농어민들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바쁜 농번기에도 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인천시의 농민수당 제도를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농민수당은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지난 2018년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몇 년 새 전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8개 광역도, 지자체 60여 곳에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이고 충청북도는 시군 간 예산 분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내의 농어가 수는 13,000여 곳, 종사자 수는 3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70% 이상이 강화군과 옹진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이 반 이상의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이 제도는요.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현재 추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업, 또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농촌, 늙고 병든 농민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입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에도 맞서야 합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농민은 1000평 농사를 지어도 월 소득이 250만 원 남짓인 농촌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농사를 짓는 건 먹거리란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1000평에서 지금 한 250만, 280만 원 나와요. 먹고 살겠습니까? 이 땅의 삶의 청년을 지켜온 이 사람들의 양심! 그것을 인정하는 것. 지난해부터 시작된 인천 농어민 수당 촉구 움직임에 지역 농어민은 물론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3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인천시의회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병배 의원은 7월부터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이라며 현재 집행부와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중에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 좌시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입법관계, 재정적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수당은 월 최대 10만 원입니다. 인천 지역 농어민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160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해 3월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쾌적한 환경 때문에 많은 시민이 이곳에서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의 일부 상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 채소 2동 가장자리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이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뜸합니다. 폐업을 결정한 상점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보시다시피 가게 점포들이 문을 일찍 닫고 가버려요. 왜냐? 있어봤자 시간 낭비만 하고 손님이 안 오니까. 손님들로 북적이는 채소 1동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텅 빈 가게를 지키는 상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라리 소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무조건 문을 닫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주위 상권들이 살아가고 도매 기능이 되는데 지금은 이거는 소매시장뿐이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요. 같은 농산물 시장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상인들은 남촌 도매시장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채소 2동은 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채소 1동보다 손님들이 방문하기가 번거롭단 겁니다. 또 상가를 옹벽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곳을 반지하로 보이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소 1동과 2동의 판매 품목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인들은 이 문제의 책임이 인천시에 있다고 보고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입주 시에는 채소 2동이 약간 열어가면서도 품목을 제대로 규제해 준다 하니까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입주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천시는 상인들이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당장 가능한 개선 공사는 착수하고 추가 환경 개선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판매 품목 분리는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품목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중재안을 갖고 상인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남동구가 관내 주요 산과 하천, 공원 등의 자연 생태 공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남동 둘레길을 조성합니다. 총 길이 33.5km로 4개 코스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둘레길은 내년 상반기 중 개통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서창동의 장하산 등산로입니다. 등산로를 따라 나무로 된 산책길이 설치돼 있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 장하산을 비롯해 남동구 지역 6개 산을 주축으로 한 남동 둘레길이 조성됩니다. 둘레길 길이는 33.5km로 총 4개 코스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길은 천연기념물인 장수동 은행나무를 출발해 장하산 무장의길 등산로까지 11.5km 이어집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에서 시작하는 두 번째 코스는 소래포구 등을 포함한 해안 코스입니다. 수도권 최대 생태공원에서 대규모 습지와 소금창고, 풍차 등 이색 볼거리를 감상할 수 있고 최근 새단장한 소래포구와 새우타워 등 남동구의 주요 관광지를 포함한 코스입니다. 세 번째 둘레길은 남동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청년 미디어 타워를 통과해 논현동 등배산과 오봉산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길은 만수산과 인천대공원 수목원을 거쳐 1코스의 시작 지점인 장수동 은행나무와 다시 연결됩니다. 남동구는 최근 만수산에 무장의 길을 조성하는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산 정상인 해발 200m까지 휠체어도 다닐 수 있는 완만한 나무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취임 3주년을 맞아 남동구의 향후 비전을 발표한 이강호 구청장도 남은 임기 동안 둘레길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 3km에 이르는 장하산 근린공원의 무장의 나눔길과 인천대공원에서 서래포구를 잇는 친환경 꽃길, 만두산 무장의 나눔길과 남동 둘레길 등 힐링이 있는 녹지를 조성하여 건강하고 푸른 남동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둘레길 조성 사업에는 사업비 6억 원이 투입됩니다. 남동구는 올해 말까지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 중 둘레길 조성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소래포구 축제와 연계한 걷기 행사 등을 개최하고 완주 인증서도 발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동구 송림동에 조성한 동구문화체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영장과 공연장 등이 들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고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물을 가득 채운 수영장에 레인을 설치합니다. 25m 거리에 6개 레인을 갖춘 깔끔한 수영장이 조성됐습니다. 한층 올라가자 헬스장이 등장합니다. 바벨과 머신, 러닝 등 다양한 최신식 장비가 들어서 있습니다. 495석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실도 조성됐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한 동구문화체육센터가 공식 문을 열었습니다. 동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10여 년 만에 첫 선을 보인 겁니다. 그동안에 저희 동구에는 그 문화와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민선 7기 3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는 동구 송림동 5,800제곱미터 부지에 378억 원을 투입해 조성됐습니다. 개관 행사로 진행된 콘서트에는 가수 진성과 금잔디, 미스터로 출신의 마리아 등이 출연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한 칸 뛰어앉기 등의 방역 수칙하에 추첨을 통해 좌석을 얻은 인천 시민 150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판화하면 단순히 찍어내는 기법을 떠올리실 텐데요. 송도 트라이벌에서 판화의 화려한 변신을 경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관객들을 위한 체험도 준비돼 있어 즐길 거리도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면 증강현실을 통해 작가가 등장합니다. 가상의 모습이지만 작가와 함께 기념사진도 남겨봅니다. 3D 프린트로 만든 사람의 얼굴 모형입니다. 센서가 관객의 움직임을 포착하면 눈동자를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장기판에 말에서 차용한 이미지가 흥미로운 캐릭터로 탄생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판화 이미지는 관객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송도 트라이볼에서 열리고 있는 인천문화재단의 기획전시 제3회 프린트전입니다. 단순히 찍어내는 방식의 판화를 넘어 조각과 3D 프린트, 영상 미디어까지 확장된 판화 영역을 다채롭게 선보입니다. 장르 간 경계를 조금 허무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화 작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는 작가들의 영역 자체의 구분 없이 보여지는 어떤 프린트 개념. 그래서 제3의 프린트라고 제가. 인천에서 활동하는 지역 작가들의 참여도 돋보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 고대시대의 흔적 강화 고인돌과 송도 국제도시 풍경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인천의 다양한 모습을 커뮤니티 판화 형태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이호진 작가는 프린트된 사진 위에 그림을 그려 장르와 형식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굉장히 그 경계라는 것이 공통되기도 하고 또 분리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모호한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감정이 들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의 이미지를 착안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이면 전시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운영됩니다. 관객들이 직접 판화 제작 과정에 참여하고 석고 캐스팅 기법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전시와 체험 모두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 기획전은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고속도로 요금을 결제할 때 하이패스 많이 사용하시죠? 인천 지역 공영주차장도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인천시 본청에 우선 설치됐는데 2023년까지 인천 지역 모든 공영주차장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인천시청 공영주차장. 요금 정산소에 차량이 도착하자 차단기가 열리고 바로 통과합니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 요금소에 정산 없이 요금이 결제되는 겁니다. 휴대전화에 미리 주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차량 번호와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구조입니다. 네, 저희 취재 차량은 입차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앱의 요금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00원이 나왔는데요. 직접 출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금 정산소에 접근하자 바로 차단기가 열립니다. 인천시가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와 주차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도입한 스마트 주차 시스템입니다. 시는 올해 시 본청 시작으로 23곳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127곳과 200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3년간 21억 원을 투입해 인천 모든 공영주차장에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앱만 깔으면은 일단 주차장 검색부터 그다음에 요금 결제 그리고 주차장과 관련한 그 정보 현황 정보들을 다 이제 찾아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주차장에 일단 진입을 하면은 다른 거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뭐 어디 뭐 요금 결제 이런 거 찾을 것도 없이 그냥 들어왔다가 일 보고 나가면은. 인천시는 지난 3월 스마트한 공영주차장 환경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5개년 주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지역 화폐 인천 이음은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80% 이상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인천 시민들의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인천 이음을 통해 생활 속에서 느낀 소소한 행복을 주제로 한 수기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최종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장을 받아든 오경희 씨가 기뻐합니다. 인천 이음 수기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인천 이음을 사용하며 느낀 소소한 행복을 주제로 수기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인천 이음이 인천 시민의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만큼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 이음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입니다. 70편이 넘는 시민 수기가 접수됐고 이 중 3편이 최종 선정돼 인천시장상이 수여됐습니다. 선정된 작품들은 인천 이음을 통해 삶의 활기를 되찾거나 지역과 연대감을 갖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수상자들에게 인천 이음과 함께한 생활 속 즐거움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 이음의 누적 발행액은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까지 142만 6천 명이 인천 이음에 가입했습니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85%가 사용한다는 수치입니다. 특히 인천 이음 정책 설문조사에서 93%가 잘한 정책이라고 응답했고 현재 사용자 중 98%가 인천 이음을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인천시는 배달 이음 서비스를 7월 중 인천 전체로 확대하는 등 인천 이음 플랫폼을 활용한 여러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방 수치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